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나아민의 에세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엄마가 잘 살고 싶은 순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인생 앞에 내라는 단어 하나만 붙은 것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 사실 내가 붙는 모든 일과 말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고 있다. 사실 가끔 짜증이 치민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아버지는 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아버지의 충고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40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나는 해탈할 수 없는 나이이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점점 줄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직장인, 엄마, 학생, 여자로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딸과 나누는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 딸에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은근히 나와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고백하건대 이제는 딸애가 나를 덜 찾겠지 싶어 이런 상황이 몹시 반갑기도 하다. 왠지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다. 학원에 갈 때까지 40분 정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날도 아이와 함께 학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지나가다 보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 아직 유치원생도 안 된 아이도 있었다.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입이 해하고 절로 웃음이 났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다. 지원아, 저 아기 이쁘다. 그치? 나중에 너도 아기 낳으면 엄마가 잘 봐줄게. 맹세하건대 나는 큰 맘 먹고 한 말이다. 아기를 봐준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데 비장한 나와는 다르게 딸애는 시큰둥하다. 나 애 안 낳을 건데? 14살인 딸 아이에게 아기를 봐준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딸이 단박에 철벽을 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목소리가 커졌다. 애를 안 낳아? 정말? 너 그런 생각도 했어?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는 힘든 거 싫어. 집도 없는데 무슨 애야. 순간 알게 됐다. 저 아이가 세상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별 해는 밤을 보면 맑은 시인 윤동주는 그의 어머니와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만 나누었다는데 탁한 어머니인 나는 맑은 아이에게 돈과 월급과 직각과 노동을 알려줬구나 싶어서 심장이 덜컹했다. 딸의 말을 잘 들어보니 자기 눈에 엄마는 행복하기는커녕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애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버거워 보이고 만날 바쁘게 일하는 것 같은데도 집 한 채 못 사고 전세금 걱정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보다 공부를 잘할 자신도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행복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중학교 갓 입학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버렸다. 원래도 행복한 엄마가 아니었는데 오늘 내 계급은 한 단계 더 낮아졌다. 행복하지 못한 엄마에서 그저 죄인인 엄마로. 이거 가슴이 아프네요. 저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들으면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 그 뒤에 내용 마저 읽어드릴게요. 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니,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 지원이 집 한 채 못 사주겠냐?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 얼마나 상투적인 답변인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니. 아이가 믿지 못할 거짓말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러곤 뻘쭘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저기 봐, 저 나무가 개수나무야. 저 개수나무 껍질을 삶으면 예전에는 우는 애를 달래려고 딸랑이를 흔들었다. 이거 봐라, 울지 말고 이거 봐라 하면서 요란한 딸랑이 소리에 아이는 금세 자기가 왜 우는지 잊어버렸다.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하길 바랬는데 아이가 컸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딸애는 개수나무를 힐끗 보면서 핀잔하듯 말했다. 엄마, 나 학원 늦어. 나는 금세 주눅이 들었다. 아이와 학원 앞에서 헤어지고 나는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걸었다. 생각이 많아져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일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며 뛰어다녔다. 그런데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깨달았다.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휴, 읽는 게 너무 막 가슴이 아프네요. 마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이 꼭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 표정과 삶의 피곤함과 좌절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나 보다. 그걸 아이에게 들킨 모양이다. 치기 어린 10대 때 일기장을 들켰어도 이렇게 당혹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없었다. 내게는 아버지보다 내 자식의 말이 더 크게 들리니까. 내리사랑이라 그런가? 나는 아버지의 시선보다 딸의 시선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엄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 아이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힘들고 피곤한 모습만 보였다. 그런 날 보며 아이는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었다.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불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 행복을 권하는 사회에서 행복을 쫓는 게 민망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행복해지지 못할까봐 미리 겁을 먹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시선에서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네요. 뒤에 마저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포기했던 행복의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쏙 넣었다. 아이 덕분에 나는 조금 더 행복에 욕심을 내기로 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면 행복한 얼굴로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해줘야겠다.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내가 나에게 행복해지고 싶은 용기를 줬어.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어. 완전히 아름답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구멍이 나면 기워가면서 만드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라도 가야 할 이유를 갖고 나는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학원 가는 길을 동행할 거다. 나는 조금 더 행복에 욕심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오늘 함께한 책은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라민의 에세이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라민의 에세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엄마가 잘 살고 싶은 순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인생 앞에 네라는 단어 하나만 붙은 것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 사실 네가 붙는 모든 일과 말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고 있다. 사실 가끔 짜증이 치민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아버지는 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아버지의 충고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40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나는 해탈할 수 없는 나이이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점점 줄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직장인, 엄마, 학생, 여자로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딸과 나누는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 딸애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은근히 나와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고백하건대 이제는 딸애가 나를 덜 찾겠지 싶어 이런 상황이 몹시 반갑기도 하다. 왠지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다. 학원에 갈 때까지 40분 정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날도 아이와 함께 학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지나가다 보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 아직 유치원생도 안 된 아이도 있었다.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입이 해하고 절로 웃음이 났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다. 지원아, 저 아기 이쁘다. 그치? 나중에 너도 아기 낳으면 엄마가 잘 봐줄게. 맹세하건대 나는 큰 맘 먹고 한 말이다. 아기를 봐준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데 비장한 나와는 다르게 딸애는 시큰둥하다. 나 애 안 낳을 건데? 14살인 딸 아이에게 아기를 봐준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딸이 단박에 철벽을 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목소리가 커졌다. 애를 안 낳아? 정말? 너 그런 생각도 했어?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는 힘든 거 싫어. 집도 없는데 무슨 애야. 순간 알게 됐다. 저 아이가 세상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별 해는 밤을 보면 맑은 시인 윤동주는 그의 어머니와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만 나누었다는데 탁한 어머니인 나는 맑은 아이에게 돈과 월급과 직각과 노동을 알려줬구나 싶어서 심장이 덜컹했다. 딸의 말을 잘 들어보니 자기 눈에 엄마는 행복하기는커녕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애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버거워 보이고 만날 바쁘게 일하는 것 같은데도 집 한 채 못 사고 전세금 걱정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보다 공부를 잘할 자신도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행복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중학교 갓 입학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버렸다. 원래도 행복한 엄마가 아니었는데 오늘 내 계급은 한 단계 더 낮아졌다. 행복하지 못한 엄마에서 그저 죄인인 엄마로. 이거 가슴이 아프네요. 저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들으면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 그 뒤에 내용 마저 읽어드릴게요. 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니,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 지원이 집 한 채 못 사주겠냐?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 얼마나 상투적인 답변인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니. 아이가 믿지 못할 거짓말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러곤 뻘쭘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저기 봐, 저 나무가 개수나무야. 저 개수나무 껍질을 삶으면 예전에는 우는 애를 달래려고 딸랑이를 흔들었다. 이거 봐라, 울지 말고 이거 봐라 하면서 요란한 딸랑이 소리에 아이는 금세 자기가 왜 우는지 잊어버렸다.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하길 바랬는데 아이가 컸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딸애는 개수나무를 힐끗 보면서 핀잔하듯 말했다. 엄마, 나 학원 늦어. 나는 금세 주눅이 들었다. 아이와 학원 앞에서 헤어지고 나는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걸었다. 생각이 많아져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일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며 뛰어다녔다. 그런데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깨달았다.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휴, 읽는 게 너무 막 가슴이 아프네요. 마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이 꼭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 표정과 삶의 피곤함과 좌절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나 보다. 그걸 아이에게 들킨 모양이다. 치기 어린 10대 때 일기장을 들켰어도 이렇게 당혹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없었다. 내게는 아버지보다 내 자식의 말이 더 크게 들리니까. 내리사랑이라 그런가? 나는 아버지의 시선보다 딸의 시선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엄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 아이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힘들고 피곤한 모습만 보였다. 그런 날 보며 아이는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었다.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불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
행복을 권하는 사회에서 행복을 쫓는 게 민망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행복해지지 못할까봐 미리 겁을 먹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시선에서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네요. 뒤에 마저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포기했던 행복의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쏙 넣었다. 아이 덕분에 나는 조금 더 행복에 욕심을 내기로 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면 행복한 얼굴로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해줘야겠다.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내가 나에게 행복해지고 싶은 용기를 줬어.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어. 완전히 아름답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구멍이 나면 기워가면서 만드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라도 가야 할 이유를 갖고 나는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학원 가는 길을 동행할 거다. 나는 조금 더 행복에 욕심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오늘 함께한 책은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라민의 에세이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많은 참고를 할게요. God bless. 안녕.